1편. 세력은 어떻게 개미를 털까? 공포를 만드는 첫 번째 기술.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종목인데 왜 내가 사자마자 떨어질까? 분명 상승할 것 같았는데 손절하자마자 올라가네. 그 이유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큰 자금을 가진 세력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원하는 가격의 물량을 모으기 위해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력이 개미를 털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바로 공포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수백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특정 종목을 올리고 싶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을 많이 사려면 누군가는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들고 있으면 세력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은 개미들이 스스로 팔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력은 이미 일부 물량을 모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 팔지 않습니다. 이때 세력은 어떻게 할까요? 주가를 올리는 대신 오히려 아래로 눌러버립니다. 10,000원에서 9,800원, 9,500원, 9,200원 이런 식으로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뭔가 이상한데 악재가 있는 건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나? 처음에는 버티던 사람들도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절을 합니다. 바로 이때 세력은 그 물량을 받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미는 공포에 팔고 세력은 조용히 매수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당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급락하는 음봉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 5%, 다음 날 마이너스 7%, 이런 하락이 나오면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락 자체가 아니라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팔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력이 겁을 주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개미는 공포에 팔고 세력은 공포에 산다. 대부분의 사람은 빨간불에서는 사고 싶어 하고 파란불에서는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력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하락이 세력의 흔들기는 아닙니다. 실적 악화, 부도 위험, 대형 악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떨어진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재무 상태와 기업의 가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력은 물량을 모으기 위해 개미가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를 이용한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가격만 보지 말고 거래량을 보고 기업을 보고 심리를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포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포를 이해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력은 왜 주가를 일부러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릴까? 가짜 돌파와 함정 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편. 세력은 왜 주가를 일부러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릴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세력이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 공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한 번쯤 당해본 경험, 바로 가짜 돌파와 함정 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횡보하던 종목이 갑자기 급등합니다. 거래량도 폭발합니다. 뉴스도 나오고 커뮤니티도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출발하는구나.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상승 시작이다. 그리고 많은 개미들이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밀립니다. 처음에는 조금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떨어집니다. 결국 손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절한 뒤 다시 상승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세력은 주가를 올리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특히 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10,000원에서 여러 번 막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0원을 돌파하면 크게 가겠네. 그래서 모두가 그 가격을 지켜봅니다. 세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래량을 터뜨리며
10,000원을 돌파시킵니다. 1,100원, 1,200원, 1,300원.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개미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목표가 15,000원 간다. 이번엔 진짜다. 이런 기대감이 커질수록 매수세도 늘어납니다. 그 순간 세력은 개미들의 매수 물량을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세력은 낮은 가격에서 모아둔 물량을 높은 가격에서 개미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세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주가는 다시 내려옵니다. 이것을 흔히 가짜 돌파 또는 페이크 브레이크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상승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개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돌파만 보고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파 후 지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돌파했다면 다시 10,000원 근처로 내려왔을 때 그 가격을 지켜주는지 확인합니다. 지켜준다면 진짜 돌파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바로 무너지면 가짜 돌파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놓칠 것 같은 두려움, 즉 FOMO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흥분할 때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오르는지, 누가 사고 있는지, 거래량은 어떤지, 돌파 후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력은 개미가 사고 싶어지는 순간에 물량을 넘길 수 있다. 그래서 돌파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돌파 후 지지가 확인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력은 왜 횡보를 길게 만들까? 지루함을 이용한 개미 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편 세력은 왜 횡보를 길게 만들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세력이 가짜 돌파를 통해 개미들을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황, 바로 지루한 횡보 구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종목을 자주 보게 됩니다. 좋은 실적도 나왔고 재무도 괜찮고 악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길게는 반년 이상 횡보하기도 합니다. 개미들은 점점 답답해집니다. 왜 안 오르지? 다른 종목은 다 가는데 이것만 안 가네. 괜히 샀나?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버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내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세력은 개미들이 공포를 느낄 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루함도 이용합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공포보다 지루함이 더 강력합니다. 사람은 돈을 잃는 것도 싫어하지만 기회를 놓치는 것도 매우 싫어합니다. 내 종목은 그대로인데 다른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 종목 샀어야 했는데 이 종목은 답이 없네. 갈아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결국 보유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횡보하던 종목을 팔고 나면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팔자마자 올랐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력이 물량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력이 수백억 원 규모의 물량을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만에 다 사면 주가가 급등해 버립니다. 그러면 원하는 가격에 충분히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은 일정 가격 범위 안에서 주가를 천천히 움직이며 물량을 모으기도 합니다. 올랐다가 내리고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결국 제자리.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물량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개미들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심리 싸움의 비중이 큽니다. 사람들은 급등 종목을 좋아하고 조용한 종목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세력은 정반대입니다. 조용할 때 모으고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횡보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요 이동평균선을 지키고 있는지,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좋은 종목이 오랫동안 횡보한다면 그것은 죽은 종목이 아니라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력은 공포뿐 아니라 지루함도 이용해서 개미를 떠나게 만든다. 그래서 투자자는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력은 왜 거래량을 터뜨릴까? 거래량 속에 숨겨진 세력의 흔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편 세력은 왜 거래량을 터뜨릴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세력이 지루한 횡보를 이용해 개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차트를 볼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 바로 거래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가격만 봅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은 종목, 주가가 떨어지면 나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인 투자자들은 가격보다 먼저 거래량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하루에 1만 주 정도 거래되다가 갑자기 10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평소보다 100배 많은 거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강하게 사고 있거나 강하게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력도 거래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물량을 모으거나 주가를 올리거나 물량을 정리할 때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횡보하던 종목이 있습니다. 관심도 없고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평소의 5배, 10배 이상 터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 세력이 들어온 건가? 이제 출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폭발했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하거나 장중 급등 후 밀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가격에서 모은 물량을 관심이 몰리는 순간 시장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반드시 가격과 함께 봐야 합니다. 가격 상승 플러스 거래량 증가. 이 조합은 강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 하락 플러스 거래량 증가는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날 바로 추격 매수하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이 기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거래량이 터진 후 주가가 그 자리를 지켜주는지 확인합니다. 거래량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력이 남긴 흔적은 가격보다 거래량에서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얼마가 올랐는가 보다 얼마나 많은 거래가 발생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래량은 세력의 발자국일 수 있지만 방향은 가격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거래량만 보고 매수하지 말고 가격의 움직임과 지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력은 언제 개미에게 물량을 떠넘길까? 고점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편 세력은 언제 개미에게 물량을 떠넘길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거래량 속에 숨겨진 세력의 흔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구간, 바로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는 시점, 즉 고점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락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행복해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호재가 쏟아집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는 올라갑니다.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는 이번에는 진짜다. 이 종목 2배 간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이 시기에는 주식을 하지 않던 사람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종목 이야기를 하고 가족도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평소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계좌를 만들고 매수에 나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기를 세력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력이 오랫동안 낮은 가격에서 모아온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 그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데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세력은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6개월 동안 횡보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합니다. 20%, 50%, 100%,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때 사람들은 과거보다 미래를 더 크게 봅니다. 200%도 갈 수 있겠다. 이번에는 다르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시장 전체에 퍼질 때 이미 많은 상승이 진행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커집니다. 평소보다 수백, 수십 배 많은 거래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주가는 오르는데 힘이 약해집니다. 고점을 만들지만 상승폭은 점점 줄어듭니다. 세 번째,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더 이상 강하게 오르지 못합니다. 호재가 나와도 반응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중에는 강하게 오르지만 종가가 약하게 마감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런 모습은 세력이 조용히 물량을 넘기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상승 초반이 아니라 상승 후반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종종 반대로 움직입니다. 불안할 때 기회가 나오고 확신이 넘칠 때 위험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사람들이 흥분할수록 냉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뉴스보다 차트를 보고, 소문보다 거래량을 보고, 기대보다 현실을 확인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력은 모두가 사고 싶어 하는 순간에 물량을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는 군중의 열기에 휩쓸리지 말고 고점에서 나타나는 거래량과 가격 움직임을 냉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으로 세력을 따라가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 개미가 살아남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편 세력을 따라가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 완결편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력이 어떻게 공포를 만들고 가짜 돌파를 만들고 횡보로 지치게 하고 거래량을 활용하며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개미는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가 세력보다 돈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정보가 빠를 수도 없습니다. 영향력이 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가능합니다. 바로 세력과 싸우지 않고 따라가는 것.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 버티고 하락 추세인데 희망을 갖고 잘못된 판단인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내 생각보다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세력을 따라가기 위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추세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바닥을 맞추려 하기보다 상승이 확인된 종목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의 흔적입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만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상승 힘이 약해지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좋은 종목은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한 뒤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약한 종목은 돌파하는 척하다가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돌파 자체보다 돌파 후 지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기업입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여도 기업이 무너지면 결국 주가도 무너집니다. 매출은 성장하는지, 영업이익은 증가하는지, 당기순이익은 흑자인지, 부채는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는 타이밍을 알려주고 재무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둘 중 하나만 보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심리입니다. 주식시장은 숫자의 싸움 같지만 실제로는 심리의 싸움입니다. 공포에 팔고, 욕심에 사고,
조급함에 추격 매수하고 후회에 손절합니다. 대부분의 손실은 차트 때문이 아니라 심리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들은 종목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관리합니다.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면 좋은 종목도 손실이 되고, 감정을 관리하면 평범한 종목도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세력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거래량과 추세를 보고 기업의 가치를 확인하며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리즈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력은 심리를 이용하지만 성공한 투자자는 원칙을 이용한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세력은 어떻게 개미를 털까 시리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주식 차트의 진짜 의미,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을 통해 시장을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는 그래프